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 잉태기반 사주추명론은 인간을 태어난 날의 정보로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명이 형성되는 순간의 초기 구조와 이후 삶의 변화 과정을 함께 읽어내려는 체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작점과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하나의 연속선 위에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철학은 인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잉태 순간 형성된 초기 조건이 있고 성장 환경이 있으며 관계와 선택이 있고 반복된 경험이 쌓이며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 장면만 보고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지금 불안정하다면 본래 구조가 약할 수도 있지만 오랜 손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강해 보인다면 본래부터 강해서일 수도 있지만 무너짐을 숨기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겉모습보다 형성 과정을 보려 합니다. 두 번째 철학은 인간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흐름이라는 관점입니다. 초기 구조는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결이 다르고 출발 조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는 계속 변하고 선택은 구조를 수정하며 관계와 환경은 흐름을 바꿉니다. 즉 시작은 지워질 수 있어도 전개는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잉태기반 추명론이 숙명론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책에는 정해진 미래를 선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현재를 읽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철학은 인간은 단독 개체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라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혼자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상태, 가정의 분위기,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정서구조, 살아가는 공간,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현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관계구조와 환경구조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은 책임 회피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알 때 무엇을 끊고 무엇을 이어갈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무의식적 반복은 자유를 빼앗지만 자각된 구조는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네 번째 철학은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결과가 응축된 자리이며 동시에 미래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현재 상태를 가장 중요한 분석 지점으로 봅니다. 현재의 몸 상태, 감정 구조, 관계 패턴, 사고 습관, 에너지 응집도 안에는 과거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 곡선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현재를 읽는 일은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꾸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이 책의 실천적 가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이해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반응의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늘 같은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지, 왜 이 기회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왜 노력해도 늘 지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자신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방향 설정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가장 크게 흔드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알면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관계 때문인지 환경 문제인지 오래된 내면 구조인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효율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셋째, 회복 가능성입니다. 많은 사람은 현재 상태를 자신의 본질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태일 뿐 본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은 원래 약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위축된 사람은 원래 작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현재의 손상과 본래 구조를 분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분명합니다. 첫째는 용어의 정교화입니다. 천기운세, 지기운세, 인기운세, 전달기운, 응집도 같은 개념을 더 명확히 정의하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정리할 것입니다. 이론은 깊어도 표현이 부족하면 널리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관찰 기록의 축적입니다. 상담 사례, 반복 패턴, 회복 과정, 선택 이후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면 경험은 데이터가 됩니다. 축적된 사례는 이론을 단단하게 만들고 오류를 줄여주게 됩니다. 셋째는 현대 학문과의
인간과의 접점 확대입니다. 심리학, 행동과학, 가족체계 이론, 스트레스 생리학, 환경 심리학과 연결해보면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언어와 현대적 언어가 만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넷째는 교육 체계화입니다. 감각적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질문법, 관찰법, 교차 검증법, 상담 윤리, 사례 분석법을 교육 가능한 형태로 만들면 후학 양성이 가능해집니다. 한 사람의 재능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의 학문 체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실전 응용입니다. 개인 상담뿐 아니라 부부관계, 가족구조 분석, 진로 방향 설정, 조직 내 인간관계 이해 등을 모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구조를 읽는 체계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발전도 신중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이론은 강한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보다 검증, 단정보다 탐색, 권위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잉태 기반 사조 추명론은 운명을 말하는 체계라기보다 인간 형성과 변화의 원리를 읽으려는 체계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왜 지금 이 모습이 되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묻는 학문입니다. 사람을 한 날짜로만 보지 않고 한 생애의 흐름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또 다른 언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